대화와 토론에서 공감의 힘은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우리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찾고 상대방의 입장을 반박하려고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순간 대화는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깊은 신뢰와 상호 연결로 이어집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동의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왜 공감이 중요한지, 공감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감이 어려운 토론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점 공감의 정의 단지, 이해를 넘어선 행동.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감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은 단순한 동정과는 다릅니다. 동정은 보통 타인의 감정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만 공감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에서 출발합니다. 심리학자 테드 코헨은 공감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눕니다. 감정적 공감, 타인의 기분과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처럼 이해하는 것. 인지적 공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과 행동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를 통해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듣고 알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관점에 스며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행동과 말을 이해하고 동시에 그들의 감정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적 정의와 차이점.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공감의 정의는 다양하게 논의되곤 합니다. 일례로 폴 에크만은 공감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서적 공감,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느끼는 것. 변형적 공감,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변형적으로 해석하여 그들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 배려적 공감,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즉 도움을 주는 것. 이처럼 다양한 정의를 통해 공감의 여러 측면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감의 실천에 있어 더 풍부하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감과 동정의 구체적 차이. 공감과 동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동정은 상대방의 고통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보다 수동적인 반응입니다. 반면 공감은 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반응으로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기분을 실제로 느끼고 이해하며 이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의료 현장에서의 공감. 의료 현장에서의 공감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와 치료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환자의 병력과 증상에 대한 이해를 넘어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불안감을 실제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게 하며 치료 과정에서 더 협조적이게 만듭니다. 2점 공감의 중요성. 왜 공감이 대화를 바꿀까? 공감은 대화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신뢰를 구축하며 갈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개인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정치, 심지어 국제관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공감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1 대화의 부드러움과 상호 신뢰 형성. 공감은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꺼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직원과 관리자가 대화할 때 관리자가 직원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면 직원은 자신의 생각이나 문제를 더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예시 직장 내 공감의 효과. 한 대기업의 인사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습관을 가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감이 단지 인간관계의 개선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 갈등을 해소하는 촉매제. 갈등 상황에서도 공감은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할 때 공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면 갈등이 그저 이기기 위한 싸움에서 벗어나 대화의 목표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실제로 심리 상담사들이 갈등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두 당사자가 서로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시 부부 상담에서의 공감. 부부 상담에서 공감은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가 상담을 받는 동안 상담사는 각자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서로의 입장에서 상황을 재해석하게 되고 결국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2.3 설득과 협상의 비밀 무기.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 입장을 고수하고 무엇이 그들의 감정을 움직이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설득은 단순히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으로 발전합니다. 공감은 설득의 비밀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비즈니스 협상에서의 공감.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공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 협상 중이라면 상대방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제안을 할 때 협상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체결을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3점 공감의 실제 적용. 이제 공감의 정의와 중요성을 이해했으므로 이를 실제 생활과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3.1 개인 관계에서의 공감. 공감은 개인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는 것은 상호 신뢰와 애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 친구 관계에서의 공감.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너의 마음 이해해. 라고 말하며 친구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3.2 직장 내 공감. 직장 내에서는 공감이 팀워크와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관리자가 직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직원들은 더 충실하게 업무에 임하게 됩니다. 예시 팀 리더십에서의 공감. 한 IT 회사의 팀 리더는 프로젝트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팀원 중 한 명이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팀 리더는 그 팀원의 상황에 공감하며 다른 팀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팀 전체의 사기는 올라갔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3.3 정치와 사회에서의 공감. 정치와 사회에서도 공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국민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와 우려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 때 사회적 신뢰와 지지가 높아집니다. 예시 정책 결정에서의 공감. 한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과 동시에 의원에 대한 지지도 높아졌습니다. 3.4 국제관계에서의 공감. 국제관계에서도 공감은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 간의 이해와 공감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시 외교에서의 공감. 한 국가의 외교관이 타국의 지도자와 회담을 가지면서 상대 국가의 역사와 문화, 경제적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외교 관계를 보다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4점 공감을 실천하는 방법. 공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감을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4.1 적극적인 경청.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공감의 첫걸음입니다. 경청할 때는 짧은 끼어들기나 의견 제시를 자제하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경청의 기술.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으로는 아이 컨택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군요. 정말 그랬겠네요. 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4.2 감정 반영. 상대방의 감정을 반영해 주는 것은 공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시 감정의 반영.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 이해할 수 있어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4.3 공감적 질문.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공감적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만듭니다. 예시 공감적 질문. 어떻게 느꼈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공감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4 행동으로 옮기기. 공감은 단순히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큰 공감을 표현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시 공감의 행동.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동을 통해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5점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들. 공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감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입니다. 5.1 선입견과 편견. 선입견과 편견은 공감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은 그들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시 편견의 극복. 한 사람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진정으로 대화의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다양한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점 이 감정의 억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공감을 표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시 감정의 솔직한 표현. 부부간의 갈등에서 한쪽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5.3 집중력 부족.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면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시 집중력 기르기. 대화 중에 스마트폰이나 다른 일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과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6점 공감을 위한 5가지 실질적인 방법. 공감은 단순히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공감을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6.1 적극적 경청. 공감의 첫걸음은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며 상대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감정까지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 경청은 단순한 청취를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시 직장에서의 적극적 경청. 상대방 최근에 정말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적극적 경청, 그럼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네요. 요즘 일이 많으신가 봐요? 이 경우 단순히 바쁘셨군요 라고 답하는 대신 상대방의 바쁨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공감하여 언급함으로써 대화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효과적인 경청 실천. 아이 컨택.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에 집중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반응.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아요 등의 짧은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피드백.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거나 반복하여 피드백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정말 바쁘시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2 질문을 통해 깨닫게 하기. 상대방에게 열린 질문을 던져 그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끌어내주면 상대방은 이 사람 정말 내 말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열린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더 깊이 탐색하게 하며 이를 통해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질문. 그렇게 느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나요? 예시 갈등 상황에서의 열린 질문. 갈등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주장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더 명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게 만듭니다. 질문의 역할. 이해의 촉진.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확장 질문은 대화를 더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시키며 깊이 있는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청의 표시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6.3. 언어적 비언어적 교감.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고 적절히 그렇군요, 맞아요처럼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어적 피드백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대화 중 비언어적 행동. 고개 끄덕임.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 이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미소.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안도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침묵. 때로는 상대방이 말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6.4. 상대방의 감정 되돌려주기.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을 다시 반복해 줌으로써 그들의 말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상대방과 깊이 연결되었다는 점을 알리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시 감정의 반영. 상대방,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정말 몰랐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반응,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어서 특히 더 충격적이셨나 봐요. 감정 되돌려주기의 효과. 감정의 인정.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돕습니다. 공감의 증진.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받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대화의 심화. 감정 되돌려주기를 통해 대화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아갑니다. 6.5.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때로는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화의 초점이 자신에게로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 경험 공유. 상대방, 최근의 일이 너무 힘들어요. 반응, 저도 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때 저는 이렇게 이겨냈어요. 경험 공유 시 주의사항. 중심 유지. 경험을 공유하되 대화의 중심은 상대방에게 맞춥니다. 관련성. 상대방의 상황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여 그들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신중함. 지나치지 않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필요한 만큼만 공유합니다. 7점. 공감이 어려울 때 방어, 기제를 극복하는 법. 공감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감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히 이치에 맞지 않거나 편견에 기반한 경우, 상대방이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일 때, 자신이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한 상태일 때, 이러한 경우에도 공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7.1. 감정 분리.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상대방에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시 직장 내 갈등 상황. 한 직장 동료가 불만을 제기하며 공격적으로 나올 때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동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7.2. 비판과 판단은 뒤로 미루기. 공감은 판단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론 중에도 그건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지만 이 판단은 일단 마음속으로 접어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시 가족 간의 논쟁. 가족 간의 논쟁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상대방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대신 당신의 입장을 좀 더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합니다. 7.3. 관점을 바꾸어 보기. 내가 만약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런 상상은 공감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예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가질 때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네요. 라고 공감의 표현을 시도합니다. 8점. 공감을 활용한 토론 전략. 토론 중 공감을 적용하면 논쟁을 갈등이 아닌 생산적인 대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토론 전문가로서 공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8.1. 상대의 핵심 주장을 인정하기. 토론에서 상대방의 핵심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논점을 존중하고 대화의 방향을 더욱 부드럽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그와 동시에 보다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시.
직장 회의. 당신이 지적하신 마케팅 전략의 문제점은 분명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어요. 정치적 토론,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의 균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면 좋겠어요. 효과적인 인정의 효과. 신뢰 형성.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긴장 완화. 토론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논쟁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건설적 대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8.2 감정에 공감하기. 논쟁의 내용보다 감정을 먼저 인정하면 긴장이 줄어듭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더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시. 가족 간의 갈등 해결. 그렇게 느끼실 만도 하네요. 저라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직장 스트레스. 최근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어요. 저도 그 상황이었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정 공감의 효과. 긴장 완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면 토론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신뢰 증진.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대화의 심화. 감정 공감은 대화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8.3 합의점을 찾아내기. 대화를 공감으로 이끌어가다 보면 상호 간에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이는 논쟁을 생산적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은 토론의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 정책 토론. 우리 둘 다 환경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지 논의해 보면 좋겠어요. 직장 내 협상.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합의점 발견의 중요성. 생산적 대화. 합의점을 찾는 것은 논쟁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문제 해결.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팀워크 강화. 상대방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합니다. 공감. 토론 전략의 추가 예시. 공동체 회의에서의 공감.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인프라 건설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뉜다면 공감을 활용하여 보다 생산적으로 논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우려 인정하기. 새로운 도로 건설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 이해가 갑니다. 특히 환경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공통점 찾기. 그러나 우리 모두 안전한 교통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교통을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국제 관계에서의 공감. 국제회의나 외교, 협상에서도 공감은 긴장 완화와 합의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두 국가 간의 무역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경제 상황과 필요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구사항. 귀국의 경제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협력적인 해결책 모색. 상호 이익을 위해 어떻게 우리의 무역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공감은 기술이다. 공감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연습과 노력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분열된 사회에서 공감은 더 나은 대화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당신의 대화 기술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감의 지속적 연습. 공감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작은 대화 속에서도 공감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의 목표 재정립. 대화와 토론의 목표는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며 더 나은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감은 우리가 대화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소중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작은 실천으로 공감을 연습해 보세요. 더 따뜻한 세상이 당신 앞에 펼쳐지렵니다. 결론의 예시. 개인적인 변화. 공감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공감적 대화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더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화와 토론에서 얼마나 공감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요. 저도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공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공감은 내가 옳고 그른 걸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국 이런 태도가 우리를 더 좋은 대화, 상대의 더 좋은 친구, 그리고 더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평소 얼마나 공감을 실천하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영감을 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공감하며 따뜻한 하루 되세요.